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어떤 수술인가요, 교수님?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초창기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찹스틱 서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네. 젓가락 쓰는 네, 것처럼 네. 굉장히 어렵다. 로봇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매우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은 수술 방법이 정해지면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개복 수술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복 수술은 전절제를 해야 될 때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변비의 위치가 매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개복 수술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은 후복막 그러니까 그 등 쪽으로 네, 네. 접근을 보통 많이 하고요. 아까 그 저기 설명드린 것처럼 콩팥은 이제 사람 등 쪽에 네, 네, 좀 네. 가깝게 있고 네. 복막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복막 그 공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네. 뒤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전에 여기 뒤에 갈비뼈도 뭐 잘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예, 지금도 자르고 아, 있고요. 그런가요? 네, 뭐 선생님이나 뭐 병원에 네. 따라서 안 자르고 하기도 하는데 네. 보통 한 11번째 갈비뼈 한 끝에 한 요 정도를 그 이렇게 정도? 제거를 하고요. 네. 사실 뭐 요 정도 제거하는 거가 뭐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10cm, 뭐 15cm 네. 이렇게 네. 열어놓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수술을 하면 네. 복강 내 장기를 안 건드리고 수술한다는 좀 장점이 네, 있어서 뒤로 수술을 많이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복강 내 다른 장기도 같이 뭐 수술해야 되는 경우, 네. 협진해야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후복막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정맥 혈전이 있다든지 대정맥을 접근해야 네.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접근을 해야죠. 네. 이렇게 앞으로 접근을 해서 복막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간이며 뭐 대정맥이며 이런 거를 다 노출시키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개복 수술한 분들이 본인의 수술 사이즈를 막 크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서로 막 비교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마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때문에인 것 같은데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어떤 수술인가요, 교수님?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절개를 최소화해서 침습도를 줄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다가 구멍을 몇 개만 뚫어놓고 그쪽으로 이제 내시경이랑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배 속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특수한 장비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강경, 그러니까 내시경 네. 일단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그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구들이 이제 뱃속에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네. 그거 들락날락하게 하기 위한 그 트로카라는 장치를 이제 복벽에다가 설치를 하고 네.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트로카가 들어가는 위치에 이제 상처가 작게는 한 5mm 정도, 네. 이제 큰 거는 한 12mm 정도 이렇게 절개가 가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뱃속이 공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네. 사실 배 속이라는 거는 공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걸 좀 네. 부풀려야지 네.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올려서 네. 이제 배를 부풀려 놓고 수술하는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공급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들은 좀 뭐 한 35cm에서 40cm 정도 되는 이제 길다랗게 생긴 복강경용 장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길다란 기구를 쓰다 보니까 수술이 어렵죠. 네, 이렇게, 그렇겠네요. 네, 사람 손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자유자재로 만지고 할 수 네, 있는 네, 거를 네.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좀 제한적이겠네요. 제한적인 아무래도. 예, 네. 기구 가지고 검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하니까. 되니까 네. 초창기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찹스틱 서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네. 젓가락 네, 쓰는 네, 것처럼 네.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젓가락을 많이 쓰는 네. 이제 동양인들이 수술을 훨씬 잘합니다. 네. 잘하고 아무래도. 특히 이제 한국 그 선생님들이 워낙 복강경 수술을 잘하셔서 네. 지금 이제 외국에는 복강경 수술은 뭐 거의 안 하는 추세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경 네, 수술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교수님, 그럼 복강경에서 구멍을 뚫는다고 했는데 구멍의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뭐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술자에 따라서 또는 수술 상황에 따라서 조금만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경우에는 이제 왼쪽 음, 이제 수술할 때는 보통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예, 뚫게 되고요. 오른쪽 하는 경우에는 간을 조금 제껴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용도로 하나 정도가 더 사용이 추가가 됩니다. 되는군요. 네. 네. 그러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환자에 대한 침습도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적고 그다음에 미용적으로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회복이 빠르죠.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로의 복귀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빠르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약간 아까 찹스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거기서 오는 뭔가 테크니컬한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습이 좀 작고 해서 상처 부위가 좀 이제 작다 보니 회복 같은 거는 빠를 수 있겠지만 좀 난이도 있는 수술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네.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예, 물론 이제 네. 이게 수술을 잘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트레이닝도 많이 돼야 네. 되고 경험도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수술을 다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복강경이든 개복 수술이든 별로 결과에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종양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재발률이라든지 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 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환자한테 이제 이득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 경우에는 집도의 선생님이 다 설명을 드리고 예. 그냥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그냥 개복 수술이나 개복 로봇 수술 수술로 하자라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예. 로봇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은 뭐 로봇이 그냥 알아서 하는 네. 건가? 뭐 그러면 집도 선생님은 뭐 뭘 하시는 건가? 뭐 네,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복강경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배 구멍을 여러 개 뚫어놓고 네. 그 들어가는 기구들이나 내시경이 로봇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로봇 수술 시스템은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술자가 하는 동작을 이 슬레이브 환자 편에 있는 로봇이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은 같은 수술방 안에 있는 콘솔이라는 그 위치에서 3차원 화면을 보면서 기구 그 손잡이를 잡고 이제 조작을 하게 되고요. 네. 환자 뱃속에 들어있는 이제 로봇 팔들이나 이제 내시경이 그 술자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은 3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이게 또 한 10배 정도까지 확대돼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복강경 수술은 길다란 네, 그 네. 수술 기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찹스틱 서저리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 수술은 그 끝에 관절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재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술들, 좀 난이도가 있는 네.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강경보다는 로봇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복강경으로는 좀 어렵지만 로봇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아직 이게 로봇 수술이 비급여 치료라 예, 실비보험 든 분들은 제한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사실 보험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는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비급여라 실비보험 있는 분들은 사실 수술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또 고민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수술이 좀 어떻게 시연되는지 교수님 좀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볼 수 있을까요?